이더리움이 선두로 돌진,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는 코인을 모으고 소액 투자자는 포기 상태. 강세 시장 시나리오는 계속 이어질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고 대기업들이 2차 시장에 진입. 우리는 어떻게 도지코인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까? 시바이누 귀여운 매력 vs 개구리 밈. 2025년 누가 미미코인 왕이 될 것인가? DX 해킹 사건이 심각해지고 자금 회수의 난이도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는가? 홍콩은 세금 인하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는 입법을 통해 뒤따라가며 전 세계 암호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암호화폐로 다시 세상을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11월 29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5,000달러 근처에서 횡보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르지 않나요? 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자의 보유 비율은 50%를 약간 초과하며 2017년과 2021년의 강세장에서의 90% 및 8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 변동으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이 다소 위축되었고 10월 이후 41,000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대형 투자자들은 13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시장은 대형 투자자들의 코인 보유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과 대형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강세장의 정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14만 6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비트코인은 HODL 파동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 사이클을 측정하는 지표로 실현된 시가총액을 통해 서로 다른 보유 기간에 따른 비트코인 가치 분포를 분석합니다.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강세장 최고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강세장의 모멘텀이 아직 축적 중임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99,000달러에서 9만 달러로 조정될 때 단기 투자자들은 손절했고 대형 투자자들은 1만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향후 상승을 지탱하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동안 7.01% 상승하여 비트코인의 2.63% 상승폭을 압도했습니다. 인토 더 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보유자의 90% 이상이 수익을 보고 있으며 손실을 보고 있는 보유자는 총 공급량의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 손실 보유자들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나타냅니다. PCE 물가지수 발표 후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은 17.8% 이상 상승하며 0.37을 돌파했고 다음 목표는 0.4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장기 보유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역사적 최고치인 4,868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약 35%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채널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 전용 재산관리 비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DOGE에 대한 애정은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그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정말로 재운을 부르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는 X구 트위터에서 도지와 관련된 트윗을 자주 리트윗하며 파트너 라마스와미도 정부 효율 부서가 무언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지한다면 DOGE는 2025년 최 1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도지코인이 1달러를 넘는 건 꿈이 아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한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Dogecoin is my sort of favorite cryptocurrency because it has the best humor and has dogs.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이번 달 트럼프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장과 머스크의 지지 덕분에 지난 한 달 동안 150%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6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벤츠와 포르쉐와 같은 대기업을 초과하는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 DeFi Technologies는 자회사인 발루어가 스웨덴 스팟라이트 시장에서 북유럽 최초의 도지코인 ETP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리 수수료는 1.9%입니다. 마룰의 북유럽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선 이후 도지코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투자 선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코인은 가격이 저렴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까운 암호화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채굴은 낮은 비용과 낮은 복잡성으로 많은 중소형 채굴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진입 장벽과 오락성, 그리고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의 지속적인 지원은 도지코인에 강력한 커뮤니티 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근본위로서 희소성과 높은 시장 인지도 덕분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굴은 안정적인 투자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 뒤에는 투자자가 강력한 자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고 강한 자본 투입 능력이 있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확실히 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암호화폐 분야에 새로 입문한 투자자이거나 낮은 진입 장벽과 더 높은 위험의 투자 기회를 즐기고 싶다면 도지코인 채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를 선택하고 목표에 맞지 않는 기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리스크와 수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핵심입니다. 밈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웃음 담당자로 재미있는 마케팅과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방식으로 많은 인터넷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은 미미코인계의 두 강력한 존재인 시바이누 코인과 PP의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두 대 미미스타 코인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에서 시바이누가 12위에 올라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1,467억 달러, PEP는 19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919억 달러입니다. 하나는 귀여운 이미지로 또 하나는 유머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각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미미 코인 시장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과연 누가 코인계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an Pepe outperform SHIB? Round one, fight! 이 상황에 대해 체인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루콘차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가지 기술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무지개 차트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매우 저렴하다고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RSI 지표는 61.87로 비트코인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주 이동 평균선 열지도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파란색 표시 위치에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VDD 지표가 녹색 수평선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동 평균 곱셈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종합적으로 볼 때 시바이누 코인과 PP의 코인은 각각 미미 코인계의 잠재력 있는 주식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마치 도지코인의 길을 따르는 듯한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며 PEP 코인은 마치 기술적 신호를 임시 방편으로 장착한 듯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변동성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 코인 시장은 기회로 가득 차 있지만 그만큼 함정도 많습니다. 투기 열기가 식으면 가격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2025년에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자신의 리스크 수용 능력을 잘 따져보고 탈출 타이밍과 탑승 타이밍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결국 미미코인의 롤러코스터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해커의 수법이 정교해 DXX의 도난 자금은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을까? 홍콩과 러시아의 금융 대결,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가? 최근 암호화폐 업계는 매우 활발합니다. 모두가 상승장이 오면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쫓다 보면 포모 감정이 위험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와 해커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사건은 끝이 없으며 이번에는 DXX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분산형 거래소는 해커들의 눈에 인출기로 보였고 7,100만 달러의 자금을 그대로 도난당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도난 순위는 14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창립자가 자금을 횡령한 후 도망친 의혹이 제기되었고 바람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투자자들은 해커의 소행일까 아니면 내부자의 자작극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미해결 사건에는 새로운 전개가 있는 듯합니다. 블록체인 보안 회사인 슬로우미스트가 추적한 결과 도난당한 자금은 여러 주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믹싱 서비스도 사용하여 세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나 체인에서 총 8,612개의 도난당한 주소가 식별되었습니다. DXX의 공격자는 어제 대량의 토큰을 SOL로 교환했지만 아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공격자는 이 작업을 계속 진행했고 EVM에서 이상 행동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논란이 많았던 DXX팀은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XX 창립자 로이는 어제 X 플랫폼에서 해커의 주소를 공개하고 피해 금액 통계를 거의 완료했으며 DXX 플랫폼 내에서 보상 채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DXX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해커 스크립트가 여전히 실행 중이라 입금된 자금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로우 안티바이러스가 파악한 해커 정보나 DXX가 주소 공개와 해커 대응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이 자금을 회수할 희망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보안 문제는 정말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채널은 현재 블록체인 보안 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더 안전한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DXX의 해킹 사건은 플랫폼 보안에 대한 도전이자 암호화폐 시장 전체 보안 체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과 분산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해커의 공격 앞에서는 그 보안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격자가 자금을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금 회수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분산화와 보안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전체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홍콩은 금융과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지로서 최근 큰 변화를 예고하며 싱가포르와 스위스와 경쟁하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2024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초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면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대출, 해외 부동산, 탄소 배출권 등의 수익도 면세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세금 인하 정책은 디지털 자산과 대체 자산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홍콩이 오프쇼어 금융센터로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올리는 가운데 홍콩은 세금 인하로 시간을 두고 큰 것을 노리는 전략을 내세우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헨리 암호화폐 채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8개 지역을 평가하였으며 대중 채택, 인프라, 혁신 기술, 규제 환경, 경제적 요소 및 세금 우호도 등을 포함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점 60점으로 싱가포르가 45.7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42.1점과 41.8점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 지역이 상위 10위 안에 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외에도 Russian businesses are facing foreign payment difficulties from Western sanctions. Russia legalized cryptos for payments to work around sanctions. On Tuesday, Russia passed the crypto bill. This is in addition to other 불법에서 합법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봉쇄를 뚫기 위해 매우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테이블을 뒤집겠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반면 홍콩은 세금 인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정교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세금 전략에서 각기 다른 초점을 두고 있지만 모두 전 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적 입장과 자원을 고려한 심도 깊은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 암호화폐 시장, 자본 흐름,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코인베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1월 27일 비트코인은 루블에 대해 1100만 루블로 급등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계획은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솔라나 체인상의 AI 기반 BCDAO 토큰 프로젝트 I26은 X 플랫폼에서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ME 미 연준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미 연준이 9월에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67%,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 확률은 33%입니다. 미 연준이 11월까지 총 50bp 인하할 확률은 45.2%, 총 75bp 인하할 확률은 44.1%, 총 100bp 인하할 확률은 10.8%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는 예상을 충족시켰으며 시장은 12월 연방준비제도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고 금값은 아시아 시장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6개의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은 시설, 자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채굴 하드웨어 도입에 총 3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이디더스 대학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38%만이 해리스에 더 많은 지지를 보입니다. 비암호화폐 보유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12%.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